47. 안녕하십니까. 47컴퍼니의 대표 양희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47컴퍼니의 이사 황성천입니다. 안녕하세요. 47컴퍼니 강대진 전무입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가치 있는 컨설팅이라고 해서 피트니스 창업 예비자분들 궁금증을 조금 저희에게 고민 사연을 좀 주시면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지 좀 더 효율성 있게 투자 금액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번에는 조금 진지한 컨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착한 사연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저는 지금 요식업계에 종사 중이고 한 달 월급은 400에서 500 정도 됩니다. 요즘 퇴근 후 운동을 하다 보니 헬스 사업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생활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준비하는 중이기도 해서 만약 창업을 하게 된다면 직접 트레이너로 일할 생각입니다. 초기 자본은 최대 8천만 원 정도로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차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대표님. 최대 8천만 원으로 직접 수업도 하면서 창업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월급을 400에서 500 정도 받으시면 적게 받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회사 생활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좀 코로나19 사태도 있고 언뜻 들었을 때 약간 PT샵 느낌이 나는데, PT샵을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직접 수업을 해야 되고 지출되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 세금도 나가야 되고 임대료, 빨래 세탁비, 마케팅비, 여러 기타 등등 뭐 비품 자재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리고 8천만 원으로 PT샵을 운영한다, 이거는 엄청난 마이너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또 넘기는 거야? 뭐 지금 하고 싶다는데 뭐 하게 해줘야 되는데 새싹을 밟아주죠. 전무님이 8천만 원이 있다. 네. 그러면은 PT샵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제가 만약에 요식업에 종사하는데 한 달에 4,500 정도를 번다 하면 저는 계속 칼질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저희가 이렇게 사연이 도착했는데 또 컨설팅을 안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컨설팅에 대해서 인테리어라든지 기부라든지 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알려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천만 원으로 PT샵이라는 소규모의 1대1 트레이닝 샵도 할 수 있고 헬스장도 할 수 있고 필라테스 샵도 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게 좀 더 효과적인지, 좀 더 수익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풀어보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8천만 원이라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피트니스 쪽이 훨씬 더 수익적인 부분이라든지 본인이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훨씬 더 이익을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넘기는 거야? 받고 뭐 일단은 뭐 400에서 500이면은 지금 뭐 한우물을 좀 오래 파신 것 같은데 굳이 이쪽으로 옮기시려고 한다는 메리트가 있으니까 옮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메리트가 뭔지가 일단 좀 궁금하긴 한데, 지금 물어보신 게 지금 8천만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뭐 다 만들죠. 다 만들죠. 근데 이분이 이제 남자분이잖아요. 남자분이 기부하기엔 좀 부족해요. 그럼 이제 뭐 PT라도 이제 헬스 쪽으로 좀 잡아야 되는데, PT는 몇 평으로 가실 것인지가 이제 중요하고 헬스장은 몇 평에 어디를 잡으실 건지가 좀 중요하실 것 같아요. 지역 부분이 조금 중요해요. 경기도냐 서울이냐 아니면 저기 월컴 투 동막군 뭐 이런 거. 위치적인 부분에 따라서 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수익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수익이 제일 또 중요하니까. 근데 평균 월에 400에서 500 정도씩 벌고 계시는데 PT샵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증비 2천만 원, 월세 200에서 300, 관리비 100에서 200 사이, 그 다음에 세탁비,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뭐 마케팅 비용, 뭐 5개 광고비 뭐 등등이 드는데, 보통 PT샵들이 평균 월 매출이 많이 나와봐야 2천, 정말 잘 되는 데는 뭐 3천 정도 나와요. 예를 들어 한 1,500으로 가정을 하고 봤을 때 월세가 200에서 300, 그냥 300으로 잡읍시다. 그 다음에 인건비, 트레이너를 쓸 거지 않습니까? 혼자 하신 줄. 혼자. 자격증을 따시고 준비를 하시고 본인이 하신다고요. 혼자. 그럼 혼자로 풀어보면 혼자 트레이닝을 해서 1,000만 원 정도 매출. 1,000만 원이면 보통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죽으라고 수업해야지 돈 1,000만 원에서 한 1,200 정도 나가거든요, 매출이. 네, 거의 제가 PT샵을 했어야 됐네.
월세 뭐 이런 거 관리비 다 나가 보면은 한 남는 게 한 200 정도? 300? 정말 혼자 뛰면 하루 종일해서 400에서 500을 버는 거랑 기존에 요식업을 약간 좋아하시는 거 하시면서 4, 500 정도 버시는 거랑은 천지 차이지 않을까. 4, 500씩 꾸준하게 벌고 계시는데 8천만 원을 굳이 또 투자해서 투자 원금도 뽑아야 되고 이자도 또 받아야 될 거고 수익 창출로 봤을 때는 의미가 없지 않나. 아니 네. 지금 우리한테 의뢰 온 게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근데 왜 자꾸 못하게 해요. 약간 더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보증금 한 3천짜리 헬스장에 뭐 평수는 한 80평에서 100평 정도, 그리고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게 80평에서 100평에서 58, 40, 4천만 원. 그러면은 7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1천만 원짜리의 헬스 기구를 중고로 돌리면 됩니다. 근데 조금 모질라요 사실. 1천만 원어치의 기구를 사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시다가 조금씩 하는 것도 고객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월마다 관리하는 곳이네 이런 느낌을 또 줄 수가 있거든요. 한 번에 빡 하면 좋지만 자금이 약간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도 좀 있지 않을까. 보증금까지 다 해서 8천이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하죠. 우리가 또 1,000만 원의 기부를 또 그런 능력이 또 되니까. 네, 100평 기준에 1,000만 원 풀세트. 결론은 가능하다. 저희 회사에는 일단은 전문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다 투입이 돼 있기 때문에 전무님이 이제 기구 쪽으로 저희는 왜 가능한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기구 금액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고 제품과 새 제품이 나눠져 있는데 이 안에서도 뭐 국산 제품, 수입 제품 이렇게 나눠져 있겠지만 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마다의 외관 차이 아니면 이제 퀄리티 차이가 있을 거고, 중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리폼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서요. 금액적인 부분으로 보면 총 금액이 중고로 봤을 때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 원대 기부 납품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새 제품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뭐 ABC 등급으로 나뉘게 되면 1억부터 뭐 5천만 원까지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새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중고 제품을 많이 준비를 하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헬스기구 1,000만 원 안에는 이제 저희가 흔히 하는 유산소 기구들, 프리웨이트 기구들, 또 웨이트 머신들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고, 47 컴퍼니의 헬스 기구를 진행하시게 되면 덤벨과 원판들은 서비스로 진행을 해드릴 건데, 분홍색만. 덤벨은 분홍색, 원판은 알록달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서비스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중고 제품 리폼 기술력이라고 보면 크게 이제 분체 도장이 많이 들어가서요. 분체 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구의 색깔을 입힌다고 보시면 되는데, 본인들마다 원하시는 색깔들이 있어서 기구 색깔이 뭐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리폼을 진행하게 되면 도장이 페인트로 칠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생활 기스라 스크래치 같은 게 많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 공장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이제 자동차 도장으로 분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체에 이제 중고 제품을 진행하게 되면 추후에 스크래치라든지 AS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이 많이 없으시고요. 인테리어는 이제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평당으로 인테리어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평당을 얘기를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평당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자재비 25%, 30%는 없지만 모든 이제 70%가 거기다 인건비 되어 있기 때문에 평당으로 얘기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 큰 게 이거예요. 바닥만 하더라도 이게 하루 와서 일을 하게 되면 도배를 하든 칠을 하든 인건비는 무조건 25만 원, 30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일 큰 것들이 이제 목공, 도배, 정비, 칠, 그리고 마감재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70%가 인건비. 근데 우리는 요걸 다 녹여버려. 인건비를 최대한 거의 다 한 번에 통합으로 치기 때문에 저희가 저렴하면서 퀄리티가 좀 좋게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 쪽 그 블로그나 인스타에 보시면 지점들에 있는 뭐 샤워장, 사무실, 뭐 포토존, VIP 라운지 이 정도까지 넣을 수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다 그 4천에 녹여드릴 수 있는. 저희가 보통 전화로 평당 얼마인가요 했을 때 아예 말씀을 안 드리고 저희가 사전 답사를 갑니다. 미팅을 해가지고 견적을 내드리는데, 이거를 그냥 견적만 봐드리는 게 아니라 상권 분석하는 팀도 있기 때문에 같이 상권 분석을 같이 하면서 봐드리고, 그리고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도 조금 절감이 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엄청 많이 날 거예요.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엄청까지는 아닌가요? 엄청 많이 날 거예요. 기준을 어디다 놓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네. 이 8천 정도면은 4천, 5천이면은 이분이 원하시는 PT샵이든 헬스장이든 뭐 기구 필라테스든 4, 5천에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장점이죠.
구체적으로 하면은 보증금이 비포함이었으면 참 좋겠지만 포함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포함으로 보증금이 2천에서 3천 정도, 그리고 인테리어가 4천에서 5천 정도, 그러니까 4천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헬스 기구입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그럼 한 8천만 원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순이익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0에서 500 정도 평균 버시는데 사업을 하시는 게 8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시는 거니까 그 이상 남으셔야 되고 원금 회수도 좀 빨라야 되잖아요. 투자 비용도 또 빠르게 회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 가지 중에 일단 선택하시면 돼요. 직접 하셔서 PT나 이런 거 수업하시면서 PT샵을 운영하실 건지, 아니면 여성분들이 좀 많은 필라테스에서 운영을 하실 건지, 물론 인건비는 나가지만 오토로 그래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접근하실지 문의 주신 분이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의 약간 경험을 빗대요. 이사님도 있으시고 저도 있으시지만 8천만 원에 할 거는 사실 저희한테 컨설팅 의뢰도 좋지만 팁을 하나 드리자면 무권리 헬스장을 찾아라. 그냥 보증금만 내고 권리금도 안 내고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저희 지점 중에 한 곳이 그런 곳도 있는데 무권리를 인수를 해서 그냥 운영하시면 돼요. 이분은 딱 맞네. 네, 딱 맞죠. 자격증도 네. 본인이 따실 거고 수업도 본인이 하실 거고 네. 8천이면은 무권리 보증금 그쵸. 한 5천에서 8천짜리 찾으시면 네. 그냥 바로 그냥 수업하시고 하시면 돼요. 네. 운영 자신 있으시고 수업 자신 있으시고 회원님들 관리 자신 있으시고 응대 자신 있으시고 홍보 자신 있으시고 자신 있을 때는 요게 맞아요. 처음 경험이기도 하고 그렇죠. 다 된 곳에 숟가락만 살짝 얹어주시면 돼요. 무권리 헬스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5천만 원 보증금에 무권리 하면 3천 남잖아요. 통장에 넣어두세요. 통장에 넣어두셨다가 운영하다가 월마다 조금씩 바꾸는,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매출이 또 오르게 돼 있고, 그리고 이름을 바꾸세요. 예를 들어 뭐 헬스관, 헬스클럽이었으면 피트니스 클럽으로 바꾼다든지, 이름만 바꿔도 아 여기가 운영자가 바뀌었구나라는 고객님들의 인식으로 인해 매출이 조금 더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름 하나로. 우왕 쪽 처음에 시작할 때가 요런 케이스 네. 무권리 네. 보증금에 요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데 요런 케이스 좋습니다. 저는 의왕 처음 인수했을 때 아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열심히 해야겠다는 열정 하나로 했기 때문에 기구 배치만 바꿨어요. 고객이 왔을 때 인사하는 위치, 그리고 헬스 기구의 위치, 유산소는 어디로, 쓸데없는 공간 조금 활용, 이렇게 했더니 매출이 또 올라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인테리어도 좋고 기구도 좋고 다 좋지만 친절. 그냥 그 개구리 뒷다리라고 있어요. 개구리 뒷다리 하면은 이게 벌려집니다. 리 발음으로 있으시면 돼. 리 이러시면은 입소문을 타고 매출이 또 오르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한 8천만 원으로 했던 요런 내용들이고, 이거 말고 그것도 돼요. 그 영원으로도 돼요. 영원. 돈이 없어도 가능하다. 영업 비밀이긴 한데 살짝 한번 경험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스포센터 기구 필라테스 작게는 300, 길게는 500 이상의 초기 자금 외에는 투자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돈 한 푼 없이 저는 다 만들고 운영하고 매매까지 다 이루어놓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자세한 건 공유해보면 여쭤보고. 지금 이렇게 해서 예상 매출을 얘기하자면 지역마다 물론 그런 게 있지만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PT샵 같은 경우에는 회원수로 보면은 뭐 많이 있으면 50명, 뭐 적게 있으면 한 20명 정도, 20명에서 30명, 정말 적은 곳은 한 명도 계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고, 평균 매출이 1000에서 2000 사이, 150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월세 뭐 200, 뭐 적게 나가는 곳은 물론 50만 원도 계시겠지만 뭐 세탁비, 직접 수건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예전에 저희 천안편에서 말씀드린 게 있었을 텐데 직접 하는 게 결국엔 더 비쌉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마케팅비, 인건비 토탈 해가지고 하면은 현재 버시는 거보다 못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PT샵은 좀 추천하고 싶지가 않네요. 그리고 필라테스 보통 오픈할 때 한 200명 정도, 많은 곳은 400에서 600명 정도, 적은 곳은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적절한 명수는 한 400명이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매출은 4천에서 6천 정도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인건비나 뭐 다 빼고 나면 한 수익은 작게는 1000, 많게는 2000에서 3000까지도 남는 게 필라테스. 단 남성분이기 때문에
남성분이 약간 필라테스를 상담하면은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남성이 만든 게 기구 필라테스입니다. 남자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성화가 지금 돼 있긴 한데, 현재 저희 나라로 봤을 때는 남성분이 운영하는 건 조금 비추천. 그럼 피트니스로 넘어가면, 피트니스는 평균 1000명은 있어야 됩니다. 헬스장에. 근데 일반적인 분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상권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1000명을 갖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제가 하고 있던 데가 90평에 1300명 왔다 갔다 하는 회원수만 한 300명이죠. 그러니까 출석률이 거기 좋은 거죠. 뭔가 이제 잘 맞았기 때문에 회원이 그렇게 많은 거고, 대부분의 90평 한 150평 정도 되면 회원수 이렇게 1000명까지 넘어가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분한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운영 자신 있고 홍보 자신 있고 모든 게 자신 있을 때, 그때 이제 1000명이 넘어가게 하는 것도 본인이. 수지 타산이 제가 봤을 땐 크게 지금 버시는 거랑 비슷하거나 낮아지는 걸로 알고 계시면, 결국엔 1000명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마케팅도 되게 중요하고 지출도 많아지겠지만 정말 필요한 지출입니다. 마케팅 비용이 한 200 정도 썼을 때 가정을 해서 월에 1000만 원이 들어오면 800만 원이 이득인 거잖아요. 다른 일반 사업자분들을 보시면 그 바이럴 마케팅비 월에 200씩 긁고 내네 월세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키워드 광고, 인스타는 무료 광고지만 인스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잘 갖춰져 계신다면 피트니스를 하시는 게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일 좋은 포인트는 PT샵을 하시든 헬스장을 하시든 필라테스를 하시든 항상 예비비 20%는 빼야 됩니다. 지금 예비비는 안 빼고 수익만 봤을 때 말씀드린 건데, 예비비는 20% 빼셔야 되고 세금 항상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10%에 대한 세금을 빼야 됩니다. 결국에는 총 매출액에서 30%는 통장에 있어야 된다는, 이거를 참고해서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제 의견은, 지금 이분이 지금 일단은 자격증을 먼저 따시는 게, 두 번째로는 PT샵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아까 사연상에 본인이 자격증을 따서 본인이 하신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헬스장 쪽이나 이쪽으로 너무 하셨다가 처음에 너무 힘들어지실 것 같아서, 아니면 정말 이게 그래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무권리로 인수하시거나 요걸로 가시는 게. 이사님이랑 조금 반대이긴 한데, 금액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사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데, 제 생각에 이제 이분이 PT샵을 차려서 혼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매출 만들면서 PT샵 관리까지 한다 생각하면 이제 창업을 하는 게보다는 지금 다시 그냥 요리사 업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피트니스 쪽을 시작하시되 일단은 이 초기 자본을 조금 더 모으신 상태에서 피트니스 쪽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본인이 지금 생활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준비하는 단계면 트레이너 업무도 지금 배워야 되는 입장일 거고, 운영에 관해서도 배워야 하는 입장일 거고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리사 업무를 조금 집중하시면서 어느 정도 자본을 좀 더 모아두시고, 그 이후에 피트니스 쪽으로 가서 전문 관리자를 채용한 뒤에 관리자가 이제 센터에 상주를 시키면서 센터가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의견들을 다 들으셨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고민 한번 잘 해보시고, 너무 고민이 되시면 47 컴퍼니에 가맹으로 들어오시는 걸로, 저희 점주님을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저희는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이런 컨셉의 이런 것도 찍을 예정이니 또 궁금하신 점이나 노무적인 부분도 물어보셔도 되고, 세금적인 부분도 물어보셔도 되고, 피트니스의 모든 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이메일로 한번 사연을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